이번 시간은 대단원이 원자의 세계의 마지막 단원에 해당되는 곳이야. 주기율표 속에 있는 원소들의 주기성을 배우는 시간인데, 지금 여기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가 쭉 써 있어요.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물질관이에요. 물질관이 이제 현대 근대 화학으로 접어들어서 구체적 원소를 표기할 수 있고, 그들의 성질이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하나씩 밝혀지면서 주기율이라고 하는 원소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과정의 과학사입니다. 그 전에 물질관은 다 안 배우거든요. 중학교 때 배우죠, 뭐. 그죠? 데모크리투스 뭐 이런 것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사원소 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배우고, 여기는 이미 원소는 다 만들어졌다. 그들의 성질을 사람들이 이제부터 비슷한 눈길이 묻기 시작했다 이거죠. 자, 봅시다. 데베라이너. 이 사람은 세상 원소설을 제시하는데, 이것도 한 문제가 나와요. 내신에서는. 수능은 죽었다 깨나 안 나오고. 세상 원소설이라는 건 수많은 원소들이 발견이 됐죠. 물론 이때보다는 적게 발견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 빠지는 애들도 있었고, 그러나 발견된 적은 원소들을 성질이 비슷한, 이게 중요하죠. 뭐가 비슷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끼리 묶어보니까 세 쌍씩 만들어지더라 이거. 그때 당시에. 그럼 뭐 세 쌍 만들다 보니까 남은 거 어떻게 해요? 떨이 뭐 이렇게 떨어뜨려 놨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자들이 너나 없이 이제 충분한 양의 원소들을 발견하게 돼요. 적어도 60종 이상의. 그러다 보니까 뉴렌즈라는 사람이 이런 주기적 성질이 적어도 8번째마다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요. 주기율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 되풀이된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을 배운 친구들은 주기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파동함수, 주기함수라고 부르죠. 수학에서는 호도법으로 보통 얘기하죠. 자, 멘델레프 쪽에 와서는요, 이렇게 원소들이 점점 발견되면서 번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주기성이 이렇게 있다면 이런 원소들을 번호대로, 그러니까 질량순으로 이 사람이 잡았다는 거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진짜야, 가짜예요? 가짜죠. 우리는 얘를 이제 질량수라고도 보통 표현합니다.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질량수 이제 좀 양성자, 중성자를 1로 놓고 계산한 간단한 값. 원자량은 상대값을 놓은 거죠. 유효숫자 막 3자리, 4자리, 8자리까지도 써줍니다만 둘 다 공통점 뭐죠? 가짜죠. 알았어요? 그러다가 원자량으로 놓다 보니까 이제 안 맞는 게 생기는 거야. 아르곤하고 칼륨 같은 경우, 니켈하고 코발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왜? 우리가 아르곤하고 칼륨을 보면 아르곤이 18족에 위치하죠. 근데 원자량은 아르곤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다가 러더퍼드의 제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한 사람이에요? 방사선. 그죠? 방사선. 이 모듈이 똑같아요. 그쪽 출신이다 보니까 X선. 그래서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X선의 물질파를 가지고요. 무엇을 계산하게 되냐면 이거를 찾아내게 돼요. 양성자의 숫자를 찾아내게 되죠. 이것을 뭐로 잡았다? 원자 번호로 잡았다 이런 거죠. 알았어요? 그랬더니 현재의 주기율표와 같은 형식으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빈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긴 누구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네 뭐 이런 것들. 사실 그 빈칸 같은 경우는 뉴렌즈 옥타브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칙성은 뉴렌즈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현재의 주기율표는 바로 모질리에 와서 완성이 되었다. 알겠습니까? 뭐 순으로? 원자 번호 순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알고 있잖아요. 양성자 숫자하고 중성 원자는 어떤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전자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정기적으로 뭐를 띄니까? 중성을 띄니까. 자, 주기율표의 구성을 보시면 주기율표는 세로 줄인 족이 있고요. 가로 줄인 주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것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우리는 초보들이 아니잖아요. 족이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자과 전자수. 자, 이 원자과 전자수가요.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고 했어요? 계속. 전자의 학문이라고 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라는 이 가짜가 값어치 가짜예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질을 얘들이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8족은 원자과 전자수를 얼마로 잡죠? 0으로 잡게 돼요.
원자과 전자수가 0이라고 한다는 건 화학적 성질이 없다라고 치부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화학적 성질이 없느냐? 있지요. 엄청난 에너지를 주면 화학 변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학 변화는 뭘까요? 전자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일반 상온에서의 어떤 실험적인 정상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 18족을 비활성되는 기체다라고 부릅니다. 알았어요? 그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이거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해서 이런 말을 씁니다. 뭐라고요? 동족 원소다. 우린 같은 동족이죠. 동포라고 하죠, 우리끼리는. 그죠? 동족 원소가 이런 겁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1족, 그럼 무슨 금속? 알카리네. 누구누구 있죠? 리나, 큰, 루비를 세벼서 어디로 튀었어요? 어느 나라로? 그렇게. 요런 애들이 1족.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17족. 할로젠이라고 하죠? 누구누구 있어요? 자, 뭐를 뜯는? 풀을 뜯는 염소를. 부하. 그죠? 원래 부하요 하면 되거든요. 요드 해가지고. 근데 아이오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부하. 저도 부하가 취미로 오르는. 알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동족원소라고 칭하는 거죠. 이건 성질이 비슷한데 얘들은 알카리 금속이라 하는 물 속을 굉장히 반응을 잘해요. 물과 반응해서 물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염기성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학교 때 4년기를 배우면 염기들이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염기거든요. 걔들이 이온 결합인 걸 알 거예요. 금속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알카리 금속이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그 다음 이족은 이제 알카리 토금속이라고 그래요. 알카리 토금속. 걔들은 땅속에서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할로젠 원소는 산성을 띠죠. 플로린에 수소 붙이고, 염수에 수소 붙이면 다 염산이 돼버리죠. 그죠? 그렇게 이러한 독특한 자기만의 성질이 있다는 게 족이 뜻하는 겁니다. 족은 최외곽에 전자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하지만 원자과 전자수와 최외곽 전자수는 다른 말입니다. 최외곽의 전자라는 건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으라는 의미고요. 원자과 전자수라는 건요, 그 전자들이 화학적 성질을 띠는데 그걸 1부터 18조까지 정할 때 우리는 18은 0이라고 잡는 거죠. 원자과 전자수는 쳐요. 헬륨 같은 경우는 2잖아요. 원자과 전자수는 0이에요. 최외곽 전자는 2개지만. 알았지? 자, 주기. 요게 중요합니다. 주기라는 건 이거거든요. 전자 껍질수요. 이 전자의 껍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전자의 껍질이라는 건 전자의 에너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자 껍질이라는 건 제일 처음에 누가 주장하죠? 보어가 주장하잖아요. 전자의 에너지를 무엇시켰다? 양자화시켰다는 거죠. 그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많아서도 안 되고 적어서도 안 돼. 딱 그만큼의 에너지를 받을 때 전자들은 움직임이 가능한 데서 출발해가지고 전자 껍질수를 우리는 무슨 자수로 하죠? 오비탈에라고 얘기하죠. 항상 주어가 오비탈이야. 무슨 수? 그렇죠. 그래서 걔가 N이라고 칭하죠. 근데 왜 완자에는 조향자수, 부향자수 이런 개념이 없나요? 나와 있지요? 나와 있어요? 네. 어떤? 못 봤죠. 주향자수, 부향자수가 좌측 아래부터 우측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설레발이로 설설설설. 여러분, 오비탈의 주양자수, 전자 껍질수, 어떤 오비탈과 숫자가 같다고 그랬죠? 너희들 오비탈의 종류는 몇 종류 배웠어요? 그래요. 그럼 누구 오비탈 수와 이 주기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맞았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하는 거죠. 3주기는 그래서 S오비탈을 몇 개 갖고 있다? 3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 읽으면 되는 거죠. 1S가 있을 거고 2S가 있어야 될 거고 3S가 있겠죠? 질문. 그럼 이 S오비탈의 숫자가 홀수라는 얘기는 얘가 몇 쪽이다? 이 S오비탈의 숫자요? 아니, S오비탈에 전자가 포함되는데 바닥 상태에서 얘가 홀수라는 얘기는 몇 쪽이다? 전자 개수가요?
S오비탈 속에 전자가 홀수로 들어있어. P오비탈이 이중이 없다. 되게 부끄러웠죠. 좀 지금 엄청 창피해요. 우리 설아가. 그죠? 그냥 딴 건 필요 없어. 우리 설아가. 뭐 이런 거죠. 3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럼 3P는 없다. 2p는요? 2P 있다. 그럼 몇 번이에요? 몇 번입니까? 네. 2p까지 다 채워지면 그래요. 그러면 4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다. 걔는 몇 번이에요? 4s 첫 출발하는데 전자 하나 딱 나타난다고요. 4주기에. 나트륨 밑에가 누굽니까? 칼륨이죠? 그럼 몇 족입니까? 1족이라고 다. 1족을 제외한 모든 원소들은 S오비탈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어요. 니들 그랬잖아, 내가. S오비탈에 전자가 3개 채워진 애는 몇 번이다? 1S에 2, 2S에 1, 몇 번이냐고요? 3번. 3번 리튬이에요. S오비탈에 전자 5개 채워지면 몇 번? 잠시만요. 그래, 우리 적어도 문제풀이 반이라는 게,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문제풀이 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념만 달달달달 외운 애들이 니들하고 붙으면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같이 나가 떨어지게 생겼어, 지금. 그래, 그러면 19번 칼륨은 S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채워질까? 7개? 그래, 그게 수리추리, 수열추리라고 이 새끼들아, 수열추리. 그거를 발달시키는 게 이 반의 목적인데 하나도 발달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부끄러웠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주기율표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갖고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알았니? 그런 게 10초, 10초 줄여갖고 너희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야, 문풀에서. 알았어? 꼭 기억하자. 일단 주기라는 거는 오비탈의 주양자 수와 동일한 말이고 그건 곧 S의 오비탈 수를 뜻하기도 하고. 알았어? 그럼 같은 주기라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껍질이 동일하다는 뜻이지. 알았니? 그런 것들이야, 지금. 자, 이게 주기율표의 구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족구로, 주기로 주기율표를 찾을 수 있었지.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3주기, 13족은 몇 번이죠? 2, 8, 10. 부끄럽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하필 3주기, 하필 13족을 물어봤을까요? 3주기는 13족부터는 그 족이 번호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럼 3주기 13족은 몇 번이라고요? 그렇죠. 3주기 15족은? 그래요. 남들보다 많이 빠를 필요 없어. 요만큼만 빠르면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자. 알았지? 기분 많이 나빴어요, 갑자기. 약간 좋았는데. 자, 원소에 분류했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20번까지 원소 중에 준금속이라는 원소가 있어. 준금속. 알겠어? 준금속이 있는데 준금속은 그냥 붕소하고 규소밖에 없거든요. 걔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동안 걔들을 다룰 일은 없을 겁니다만 우리는 금속과 비금속은 다뤄주자.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어떤 원소가 제일 많냐? 금속이 제일 많습니다. 70%를 차지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원소는 전형원소라 해가지고 1부터 20쪽까지 우리가 딱 정해놓은 게 전형원소고 21번부터는 전이원소라고 합니다. 걔들 전이원소는요. 족은 다른데 최각의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가 거의 똑같거나 하나 부족하거나 이래요. 2개 내지 하나. 그렇죠. 그게 바로 디오비탈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얘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뭐 디오비탈에 막 전자 채웠던 기억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참 좋은 경험했구나 이런 거죠. 해볼 일이 없거든요, 거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금속 원소는 최각의 전자가 몇 개까지? 보통 3개까지. 1족부터 13족이니까. 근데 전이 원소는 최각의 전자가 2개 내지 하나예요. 그러니까 4주기에 여러분 4주기 4s 오비탈에 3d 오비탈보다 에너지 낮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를 4S를 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건 4S로 채워지는데. 궁금한 거 있었어요. 지금 하지 마요. 그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마요. 궁금해. 까먹을 거야. 분명히. 까먹길 바랍니다. 저거나요. 자, 1족부터 13족 원소들이 보통 금속 원소라 하면 이 아이들은 전자를 읽기 쉽겠죠. 그러면 어떤 전하를 갖는다? 이 셋 중에 하나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 2, 3을 가져요. 그럼 반대로 비금속 원소는 어떤 전하를 가질까요? 이게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전화 과정이에요. 마이너스 3가도나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준은 안 나와요. 그래서 금속들은 전자를 잃으면 하나 내지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잃는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애가 하나는 얘 잘 나와요. 리튬, 또 나트륨, 또 이것이 20번 원소까지 1족이에요. 그러면 2는 누가 나오느냐? 이 둘만 나와요. 베릴륨은 전자 잘 안 잃어요. 반지름이 작아서. 그건 원자 반지름이라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얘는 얘만 나와요. 이 5인방만 조심하세요. 금속 원소의 최고 권위자 5대 금속들입니다. 20번 원소까지. 그러면 비금속은 누가 있나요? 얘는 산소 있죠. 플로리. 산소 밑에 누구 있어요? 황. 플로리 밑에 염소. 얘들이 잘 나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출제된 애들은 다 얘들 중에 하나예요. 항상 보면. 알았지? 그래서 금속들은 일단 우리가 화학 결합을 뭐 잠깐 기초 시간에 배웠지만 금속 결합을 하는 원소들이 금속 원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속 원소를 표현할 때 아래점자 아래는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이런 애들이 금속의 특징이에요. 알았지? 그랬더니 선생님 얘도 금속입니까? 죽는다 이건. 탄소죠 이거. 소자 들어가면 뭐예요? 비금속입니다. 이 탄소 이렇게 표현되는 화학식으로 표현되는 물질이 뭐 있어요? 너 있네 거기. 흑연. 그렇죠. 또 우리 집에 많은 거. 그렇지. 다이아몬드. 그런 거죠. 비웃는 거죠. 에이씨. 자 봅시다. 금속 원소란 양이온성이 강하다. 전자를 잘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고체다. 여기서 수은 액체라고 하는데 수은만 이제 액체 금속이죠. 유일하게. 뭐 온도에 쓰이기도 하고. 열, 전기, 전도성이 좋죠. 뭐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자, 비금속 원소, 음이온성이 강하고요. 기체나 고체로 존재한다 그랬는데 왜 얘를 써주냐면 이거 몇 족 원소예요? 17족이요. 풀 뜯는 염소를 브로민. 얘가 액체예요. 적갈색. 얘 액체가 기체도 잘 되거든요. 기화도 잘 되는 놈이에요. 물과 비슷한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끓는 염 이런 거 워낙 낮고 브로민이란 놈이 액체고요. 아이오딘이 고체입니다. 물론 불소라고 하는 플로린 기체 있죠. 불소와 염소 기체들은 기체지만 말 그대로 브로민부터는 액체, 아이오딘부터는 고체. 그 아이오딘의 승화성. 여러분들 그 요오드 핑크라는 거 들어봤어요? 빨간 약 뭐 이렇게 발목 삐고 그러면 바르는 거 시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아이오딘 성분이에요. 승화성. 열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요. 흑연은 제외. 왜? 흑연은 자유전자가 있어요. 자유전자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흑연은 원자과 전자수가 4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결합을 3번만 해.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 하겠어? 심심하니까 놀러 다니겠죠? 걔가 전도성을 담당해요. 그래서 흑연은 결합이 세지를 안 해서 잘 부서지죠. 판상구조로. 자, 원소 분류까지 해봤어요. 여러분의 대표적인 원소들도 봤고. 자, 이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딱 내신형. 여기 써있잖아요. 3번. 이 옆에 안 써있어요? 보니까 전 내신형이에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보이죠? 자,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어때요? 자, 여러분. 원자량 순서로라고 해서 멘델레프인가? 라고 했더니 8번째마다 이런 말을 써요. 옥타브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뉴렌즈라는 걸 알겠죠? 뉴렌즈.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3쌍씩 되베라이나. 알겠죠? 새쌍 원소설.
원자랑 순서로 배열하면 성질이 비슷한 온도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최초의 현재와 비슷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멘델레프입니다. 모질리 아니에요? 최초는 멘델레프예요. 그런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18번, 19번이 좀 다르고 20번, 30번이 뭔가 달라갖고 이거 왜 다른가 봤더니 이건 원자량 순이 아니구나. 양자수라고 하는 원자번호 순서구나 라고 해서 수정을 한 사람이 바로 모듈리라는 사람이고요. 지금 원자량 순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멘델레프입니다. 알았지? 이런 과학사 문제 틀리면 어때요? 가슴이 찌리겠죠? 자, 주기율과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로 배열할 때 나타난다. 됐죠? 누가 그랬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해리포터 친구가 뭐지? 위즐리구나. 미안해. 자, 두 번째. 주기율은 규칙적인 전자 배치 때문에 나타난다. 당연하겠죠? 주기율표에서 화학식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그래서 무슨족 원소? 동족 원소라고 얘기했죠. 동족 원소. 현대 주기율표의 토대는 모질리가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로 나열해서 만들었다. 맞네요. 맞네요. 네. 다음,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같은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다. 같은 주기 원소는 성질이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그냥 껍질만 동일하다는 얘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원자번호 1에서 20번 원소의 원자번호에 따른 원자가 전자수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굴까요? 몇 쪽? 몇 쪽? 18. 그렇죠. 이게 18족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몇 족일까요? 이렇게 되겠죠. 원자가 전자수로. 이 주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프로. 자, A와 C는 다 같이 몇 족입니까? 1족이죠? 그러면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무슨 금속이다? 알칼리. 그렇죠. 그런데 얘를 빼라 이거죠. 얘 누군데요? 그렇지. 수소는 비금속이거든.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B하고 C죠. 여러분, 요만큼이 몇 주기? 요거는 여기서 봐봐요. 여기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네. 여기까지가 몇 주기? 2주기. 그럼 C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3주. 주기가 다르죠, 그럼. 네. B는 껍질이 몇 개 있고 C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기 원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0이라고 하는 요 끝부분이 그 주기의 마지막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번? 요거 몇 번? 더 큰 소리로 몇 번? 몇 번? 잘했어요. 이거 몇 번? 잘했어요. 그래서 합치면 28, 그죠?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은 원자과 전자수와 관련이 있죠. 8번째마다 다른 규칙성이 나타나니까. 오케이? 그래프 같은 거 파악도 잘해야 되고 좀 친하게 지낼 게 많아요. 자, 원소 A에서 D에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주양자수. 여러분, 주양자수는 뭐에 해당된다 할까? 껍질. 그래, 전자 껍질. 다시 말해서 이거죠, 이거죠. 됐죠? 원자과 전자수는 족이죠, 족. 그래서 얘를 읽어봐요. 몇 족? 몇 족? 1족이요. 몇 주기?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거일 거예요. 얘는 2주기. 15족. 그럼 잘 들어봐요. 2주기면 이미 1주기 전자 2개 있다는 얘기죠. 1껍질에. 7번. 그래서 얘는 합치면 7번 원소가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그렇죠. 7번 누구예요? 74. 얘는 3주기. 그럼 일단 2주기까지 10번이 있는 거예요. 5족 그러니까 누구? 그래서 15족. 왜? 3주기는 13족부터는 원자번호랑 똑같다고 했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3주기, 1족이면 10. 그렇죠. 나트륨입니다. 기억, A는 1족 원소다. 네. B와 C의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다. 네. 동족이니까요. 15족으로. D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네. 양이온 되기 쉽겠죠? 틀렸습니다. 네온.
잘했어요. 답은 근데 여러분 A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다 맞고 이거 하나 틀려오는 애들 되게 많아요. 내 앞에서 시험지 못 내밀고 벌벌 떨고 있고. 왜? 그런 거 틀린 사람 어디냐고 소리치고 간 애거든요. 자, 원자 A에서 D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 똑같은 문제죠? 여러분들 기초 문제를 보면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요. 지금 얘는 1주기가 누구다? 1번 수소다. 얘는 2주기니까 2를 더하세요. 4번 누구다? 베릴륨. 얘는 8번 산소 2를 더하면 얘는 10을 더해야 4주기니까 18을 더해야 되겠다. 그지? 끝에 있는 번호만 더하면 돼. 그러면 20번 이렇게 되겠죠. 이 CD가 바로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같은 이족. B와 C는 그렇죠. 같은 껍질은 화학적 성질이 같진 않아요. 금속 원소 몇 가지입니까? 한 놈 두식이. 됐죠? 네.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는 했는데 얘 한 개, 얘 두 개, 빵빵. 오케이? 그래서 B가 제일 크겠죠? 됐습니까? 재밌죠? 네. 얘 누구? 이거 지금 바닥 상태라고 했으니까 얘 누구? 수소. 그렇죠. 1번 수소. 1껍질의 1족이니까. 얘는 누구? 붕소. 이제 알겠죠? 2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몇 더할래요? L껍질이면 2 더해요. 됐죠? 얘는 뭐 더할래요? 10 더해요.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동족 원소입니까? 8번 차이. 그렇죠. 잘했어요. CD예요. 이 친구는 좀 안 해. 그러니까 7하고 15 사이가 8 차이니까 걔들이 같은 동족끼리는 8 차이 나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번 수소와 3번 리듐이 8 차이 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동족이지만 조금 같지만 성질은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초등학생들을 외워요. 자, B는 3주기 원소다. 2주기 원소겠죠? C와 D는 몇 족? 15족이라고요. 3주기는 원자 번호가 족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원이 막 승질내고 있어요. 지금 졸리기도 하고. 맞아요. 자, 원자 번호는 A, B, C, D이다. 그죠? 네. 자, 원자 A에서 D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입니다. 잘 들어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둘이면 헬륨 1s 2s란 얘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싸움의 규칙에서 이거 다음에 누구 나와? 이거 다음엔 3s 나오는데 미치겠다. 계속 4s, 5s, 5s만 나가려고? 그 다음 누구 나와요? 그 다음엔 이게 20번까지 끝이에요. 그래서 0과 1밖에 안 뜬다고 그랬잖아.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개다 그러면 이 박스가 2개라고. 그럼 잘 봐라. 이게 1주기지. 그 다음에 얘들이 더해지면 이게 몇 주기냐? 2주기. 그럼 2주기까지는 오비탈이 몇 개 최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5개가 최대야. 3주기 들어가면 자 하나하고 여기 또 몇 개 들어가? 그 여기까지 총 몇 개야? 9개. 알았냐? 그 15족부터는 9개로 똑같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기는 이제 10개가 끝이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얘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개인데 홀전수 0이야. 그럼 다 찼다는 얘기예요. 이거죠. 자, 3개인데 홀전자 당연히 하나여야죠. 왜? 하나, 둘? 5번. 그리고 아무 데나 채워주면 되잖아요. 5번 분소. 다음 5개래. 그럼 15족 이상이에요. 근데 홀전자 수가 2개네. 누굴까? 6번 탄소 아니면 8번 산소예요. 6번 탄소 아니면 8번 산소. 8번 아니에요. 와우. 잘 보세요. 이거 바닥이 아니야. 바닥 맞죠? 그리고 홀전자 수 몇 개야? 맞네. 이것도 되네. 안 되죠, 이 사람아. 얘는 오비탈이 4개잖아요. 아. 8번 맞네요. 그래서 내가 슬쩍 돌리니까 내가 계속 헤맸잖아. 마지막에는 수근까지 오고. 바보, 씨. 이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죠. 왜 아닌가 찾는 게. D는 뭐예요? 5개인데 3개. 맞아요. 얘밖에 없어. 자, A에서 D는 같은 주기 원소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3번부터 10번까지가 2주기 원소잖아요. 금속 원소 2가지다. 이거 조금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얘 뭐야? 준금속이에요. 응? 준금속의 뜻이 뭡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37번에 답이 몇 번으로 나와 있나. 빨리 찾아보세요. 만약에 이게 틀린 답이면 어우, 겁나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 1번. 니은을 틀렸다고 했어요, 그럼? 1번이 뭐지? 당연히 답이 2개 있을 리는 없잖아. 기억. 틀렸다고 했네요. 이거 무슨 금속이라고요? 전금속. 그 금속 원소는 이거 베릴륨 하나라고 잡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이거. 원자과 전자수는 D가 가장 크다. 얘 몇이야? 원자과 전자수. 5지. 얘가 몇인데? 6. 그래, 틀렸죠. 네. 됐습니까? 네. 다시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붕소. 선생님. B. 안 보고도 알겠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거 임의의 원소기호입니다. 그럼 얘는 탄소계? 그지? 그 실수 많이 하는 애들 많이 해. 아, 진짜요? A, B, C 원소기호 놓으면. A, B, C, D, E, F까지 놓자면 플루린도 헷갈려, 애들이. 자, 누구 조심하라고 했지, 선생님이? 수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원소. C. 그 다음. 없어요. A도 양이온 되잖아. 수소. 유일하게 비금속이지만. 여기서 이온 안 되는 애가 몇 종류지? 이온 2개. 그렇지. B, E. 18조. B와 E는 맞아요. 아니구나. 아니요. B는 2. E는 8. 그래요. 그럼 내가 원자과 전자수는 동일하다 그러면 어떡할래? 맞죠? 그렇지. 네, 이빠는 거 알죠? 다음. 원자과 전자가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원소. 피오비탈에 있으려면 여러분, 여기 이후이에요. 왜? 여기가 베릴륨이잖아. 그럼 이건 S1S에 2, 2S에 2까지 다 채워진 거고, 여기부터는 이제 쭉 원자과 전자수가 나타나거든. 그런데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원소는 한 가지다라고 했으니까 피오비탈에 원자과 전자수가 들어있으려면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쌤 얘도 들어있는데 여기 들어있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거 0입니다. 얘는 원래 피가 없고요. 알았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내신 문제가 더 까칠해요, 보면은. 근데 풀다 보면 더 확실하게. 알았어요? 너무 쉬었다 오세요.